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5번째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방송 시간이 다소 늦춰졌는데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서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 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저도 참 진행하면서 곤혹을 겪고 있네요. 자, 오늘 순서가 이 시정연설 때문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교통법률 상담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보죠. 과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교통사고 상담 그리고 법률적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는 서울시에서 다음 달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까치온을 두고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과속 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240만 건, 그러니까 3초에 한 대꼴로 적발이 됐는데요. 20km를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도 11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속은 12대 중과실 사고 원인의 하나로 교통사고의 중심 중 하나인데요. 보험 등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처벌도 그만큼 엄중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과속을 포함해 지난주에 이어서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보통 2부에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문에 네. 조금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시자마자 급하게 뛰어와서 네. 준비하시느라고. 네. 미리 좀 먼저. 와서 뛰어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래 2부에 하실 예, 맞습니다. 건데 좀 많이 일찍 오셨는데 네. 일찍 오셔서 일찍 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온다면 시간 예. 계산을 하는데 네. 일단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미리 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또 급하게 진행되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12대 중과실 중 6호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살펴봤는데 네. 오늘 7호부터 자세히 좀 네. 짚어주시죠. 네, 7호부터 짓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 지났으니까 1호부터 6호까지 한번 언급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1호 신호 지시 위반. 예. 2호는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까지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예. 3호는 제한속도 초과된 경우. 그래서 4호는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 그리고 5호는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6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요거까지 제가 저번 주에 얘기 드렸고 나머지 오늘 이야기할 것을 예. 조금 미흡하게 해서 오늘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네. 먼저 7호 같은 경우에 무면 운전인데요.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면허 정지, 면허 취소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요즘에 보면 오토 면허라고 해서 수동 면허와 오토 면허를 같은 일종이면 일종, 이종이면 이종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토 면허 가지고 같은 종의 수동 면허를 운전했을 때 이것도 무면허냐? 요거까지 무면허는 아닙니다. 그건 무면허가 아니군요. 네. 예, 예. 요건 조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는 있지만 조건을 위반해서 예. 따로 형사처벌 대상은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로 12대 중과실 해당되지 않고요. 예, 예. 뭐 벌금 정도만 부과가 네. 되는 겁니까? 네, 벌금이 지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형. 예, 예. 네,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무면허 부분이 요즘에 또 정동 킥보드라고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 없이 타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제 12월 10일부터는 개인용 이동 장치로 분류가 돼서 예. 면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자전거와 같이 취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교육도 미흡한데 어떡할 것이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풀었으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도나 어떤 안전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제재 이런 부분 또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면허는 요 정도 그리고 8호 이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술을 먹거나 운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했을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 해당되고 결국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윤창호법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윤창호법에 해당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교통사고 처리상대법 12대 중과실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은 되지만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을 전제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중에서 좀 더 만취된 경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기준이 얼마나 더 많이 마셨냐 이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정도 그러니까 많이 마셨는 거가 하나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윤창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음주를 했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고 0.03%를 초과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습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무조건 윤창호법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중 알코올도 0.03% 이상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은 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이것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통상적으로 0.1% 초과됐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변호사님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건 잠시 2부에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56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2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쉽게 좀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끊으셨어요. 풀어주시죠. 음주 교통사고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경우가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를 뭘 말하느냐 한다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통상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된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냥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돼서 10회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술 많이 먹으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먹고 인사불성이다. 그런데 교통사고 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일반 교통사고로 12대 중과실에 12대 중과실에 자,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해도 좋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럼 다음 9호로 넘어가 볼까요? 9호. 이제 보도 침범 사고, 인도 침범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가 인도를 횡단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지만 이때도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된 경우 10대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차도에서 발생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즉 계문 발차 사고. 차가 이제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 적용 대상이 많이 되는데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모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승하차 시에 승하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문 열어진 상태에 출발하다 사고 발생된 경우 이 경우에는 10회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11호. 잠시만요. 10호 승객이라고 하면 그럼 처벌 대상은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네요?
통상적으로는 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승객은 유료 승객도 있고 무료 승객도 있고 동승자도 다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이제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특히 버스죠. 뭐. 아, 그렇죠. 네, 버스에서 예. 많이 일어나죠. 알겠습니다. 11호 소개해 네. 주시죠.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되고 또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이게 12대 중과실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지난주에 민식이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번만 좀 더 소개해 네. 주시겠습니까? 먼저 민식이법이라고 하면 먼저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도 있지만 예. 또 제도 보완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개정도 있습니다. 뭐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설치를 기존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것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존에 11호로 12대 중과시 해당되었지만 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도 계속적인 어린이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니까 가중처벌하도록 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2대 중과시 해당됐을 때는 사망이든 부상이든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던 것을 예. 부상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형까지 가중되었고 사망의 예. 경우에는 벌금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가중됐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주의 의무는 제한 속도도 지켜야 되고 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둘 다 지켜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네, 먼저 운전자의 과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구역 자체가 300m입니다. 예. 정문 기준으로. 그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20km, 10km로 진행해도 한 1, 2분이면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거에다가 1, 2분 정도 더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사고는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10km, 20km로 진행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사망은 뺀다면 부상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처벌했었고 예. 이제는 벌금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른분들이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법보다는 처벌이 많이 강화된 건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2호. 12호. 예. 예. 예, 이 부분 가장 마지막에 추가됐는데 이제 낙하물 사고라고 해서 예. 화물 고정적 지휘반 그러니까 화물을 그러니까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뭐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발생된 사고. 예. 그런 조치를 안 하면 낙하물이 떨어져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결국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통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차가 낙하물 떨어뜨린 차, 진행하는 차가 1대1이라면 뭐 충분히 피하거나 사고가 안 날 가능성도 많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찰 주기가 2시간입니다. 예. 시간당 차가 많이 지나갈 때는 몇천 대가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몇천 대 한 만 대 정도 되는 차가 지나가다가 그 낙하물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만에 예.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만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예,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예. 결국 이와 같은 낙하물 사고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떨어뜨린 차량을 찾지 못합니다. 떨어뜨린 차는 그냥 가버리거든요. 아.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보상 못 받는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돼서 뭐 처벌을 강화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도 지금까지도 계속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방지하려면 결국 가해 차량을 못 찾는다면 처음에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요금을 징수하는 구간에서 그 도로관리청 직원이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 인력이나 뭐 비용을 문제 삼을 수도 있겠는데 단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나 가징금을 어느 정도 인력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보전할 수 있고 예, 예. 또 차량 지나가는 데서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로의 통행료를 조금씩만 뭐 100원이나 몇십 원만 상향시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다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야 되지 결국은 누구 하나 재수 없으면 사망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진다. 이런 구조보다는 비용이 가해자를 못 들더라도 찾으니까. 예.
피해는 회복된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까? 낙하물 사고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또 문제는 예.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떨어뜨린 게 있으면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100% 사고 납니다. 예. 네, 차가 한 대 지나간다면 사고가 안 나겠지만 10,000대씩이나 지나가는데 뭐 피하다가 옆차를 또 네. 추돌할 수도 있고. 네. 얼마 전에는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올해도 뭐 중상 입은 사건도 많았고요. 특히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 특히 화물차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예. 운전자분들은 뭐 보통 화물차 뒤따라가면 시야도 확보 잘 안 됩니다. 예. 또 뭐가 툭툭 떨어질 줄도 잘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화물차로 뒤따라가기보다는 어차피 차로가 있으면 지정차로로 화물차는 가장 우측 차로로 가게 돼 있고 예. 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왼쪽 차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가장 상책입니다. 예. 자, 쭉 살펴보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과실도 많아 보입니다. 네. 졸음운전이나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는 것 등등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처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예. 8대 중과실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4개 항목이 추가돼서 12대 중과실이 됐는데 이와 같은 중과실에 더 나아가서 졸음운전. 사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더 무섭거든요. 예. 음주운전은 운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눈을 떴기 때문에. 하지만 졸음운전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혀피항할 수도 없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사고,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 이런 부분들 다 12대 중과실에 상응할 만큼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부상사고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러면 12대 중과실에서 13대 중과실, 14대 중과실을 만드느냐 간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개선하려면 결국 일반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예.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일반 조항으로 뭐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13대 중과실을 일반 조항으로 만든다면 나머지 예상되는 중과실을 다 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이 12대 중과실이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를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운전 중에 발생된 사고, 운전 개념이 도로에서 차의 고유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아, 그렇군요. 또 주차장도 예.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면허로 운전하도 과속을 해도 신호를 위반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일반 조항에서 교통사고라는 것을 두어서 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발생되는 사고라면 예.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또 계속 민식법이나 음주운전에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형량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그 법감정에 맞지 않거든요. 예.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시킬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눈높이가 안 맞다고 하신 말씀은 형량이 좀 낮다 이런 네,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이 형량이 낮아가지고 어린이 예.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을 처벌받던 것을 민식법을 만든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했었습니다. 예. 그걸로 안 되니까 윤창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별도로 가중처벌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만든 것은 법정형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상한을 더 높여가지고 예. 이와 같은 예상되는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특별법을 계속 만들 필요성이 없게끔 할 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2042번님, 앞차를 우측으로 추월해서 앞지르기 하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됩니까? 네. 라고 하셨네요. 네, 앞지르기 방법, 시기, 장소 위반의 경우에는 그 사고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또 앞지르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차의 우측이 아닌 예. 좌측으로 통행해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예. 그 앞차의 옆을 통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아, 되는군요. 예, 교통사고 발생되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예. 사고 발생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가버리는 것인지 운전자분들은 추월하면 다 앞지르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앞지르기는 엄격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앞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앞차의 옆을 통해서 그 앞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이 3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앞지르기를 하고 보통 차로 변경으로 쭉 가버리는 경우나 아니면 우측이든 좌측이든 차로 변경하고 난데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그 앞차에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앞지르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7479번님. 저희 집 주변 초등학교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주차 공간을 싹 없앴더니 지나다닐 때 운전자 시야가 확보돼서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데도 이런 법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범칙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예. 또 이 부분 때문에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는 많이 건절이 됐는데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건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불법 주정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불법 주정 차량 또 가피해자 차량의 하나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넣질 않아요. 부딪힌 차량끼리만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불법 주정 차량은 아예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가 났음에도 그 사고에는 끼지 않는다. 네,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나 보험 사실관계서에는 불법 주정 차량은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사하고 이제 경찰에서 넣어서 가피해자에서 하나의 1, 2가 아니라 3까지 넣어서 그리고 또 불법 주정 차량 때문에 다쳐서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받게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불법 주정 차량에 대해서 가피해자 판단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 한다면 좀 어느 정도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급하게 저희가 일부러 요청을 드렸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달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까치원인데요.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중복 문제나 지자체의 통신망 운영 등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어떤 계획인지 우려되는 점들은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봅니다. 서울시 이원목 스마트 도시 정책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까치원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 그 까치온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명칭은 원래 서울시 상징세가 까치입니다. 그 까치하고 그 와이파이가 켜진다 할 때 온을 합쳐서 까치온이라는 이름을 시민 공모 과정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건 어떤 또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온택트 사회에 대비한다는 뭐 그런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많은 시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지만은 그동안도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뭐 직장인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통신이라는 것들은 예전에 어떤 산업화 사회에서 도시의 어떤 다양한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사회로 그 전환이 되시면서 그 디지털 사회에 온라인을 연결하는 소위 산업사회에서의 어떤 도로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시민들 평균 하루에 그 핸드폰 사용 시간이 뭐 90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이렇게 사용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신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 디지털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 공공재화가 됐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통신 산업적인 어떤 뭐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국민 전체 통신비 부담이 한 36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구로 나누면은 한 15만 천 원 정도 월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전기요금 대비해서도 한 3배 이상이 되고 또 교통비의 2배,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을 따지면 수도요금의 한 9배 정도를
가게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서울시에서 하나의 어떤 그 공공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지금은 좀 필수제화되어 있는 통신 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보자. 예. 라는 취지로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가치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나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뭐 카페 같은 데 가게 되면 커피 주문을 해서 영수증에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접속을 하는데 이 공공 와이파이 누구나 좀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소위 사적 공간, 각 시민들의 가정이나 예. 사무실이나 뭐 어떤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뭐 와이파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적 공간은 저희 가치존 사업의 대상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관할하는 어떤 시민들의 통행 공간인 뭐 도로나 뭐 공원이나 정류장이나 또 뭐 하천의 산책로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서 저희 시와 자치구의 자가망을 예,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은 데이터 부담 없이 예. 이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집까지는 아니고요. 예. 자, 현재도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내버스는 작년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에는 100%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것들이고,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통신사에서 설치한 통신사 와이파이입니다. 예. 뭐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와이파이로는 서비스가 안 돼서 요 시내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의 LTE망이나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들이고요. 저희 요번에 가치존 사업이나 기존의 공공 와이파이는 하나의 어떤 고정된 지역 중심에 설치가 되시면서 예. 소위 어떤 보행하는 속도 정도에는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질문이 좀 뒤에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통신사업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제 몇 가지 규정 부분에서 예. 뭐 저희하고 조금 뭐 이견 사항이 사실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또 뭐 국민들의 어떤 통신비 부담 완화나 또 통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뭐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뭐 저희 서울시나 과기부나 또 전혀 뭐 입장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뭐 저희들의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만간 좀 마련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예. 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뭐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굳이 지금 이 전화상으로 그 법 규정 하나하나를 좀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뭐 적절치는 않은 시간상으로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무거운 질문이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네. 과기정통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개선이 안 된다면 뭐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또 지금 통화하고 계신 정책관님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이 되십니까? 뭐 좀 마찬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들도 나름의 관련 법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문가 자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예. 뭐 현행 사업도 기본적으로는 법적 목적이나 규정에
맞게 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뭐 저희 서울시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가기부나 이런 쪽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기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저희 서울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떤 뭐 이견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요. 뭐 그리고 현 단계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이 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좀 협의를 통해서 뭐 그런 어떤 법 규정상의 예. 이견 같은 것들을 잘 해소를 하면서 저희 사업 취지가 실제로 구현이 돼서 예. 시민들의 좀 통신 복지도 정대를 하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예, 예. 어떤 미래 도시의 통신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무거운 질문. 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와이파이도 접속이 안 되거나 좀 끊기는 상황 때문에 답답함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새롭게 생기는 공공 와이파이도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세금 낭비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비용 문제하고 예. 또 사용 품질 문제를 뭐 두 가지를 뭐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그 25개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11,000개 정도의 와이파이를 추가를 하는데 한 48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거기에 연간 관리 비용을 연 한 2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년 저희가 보통 쓴다고 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년 쓴다고 치면은 680억인데요. 예. 요번에 뭐 좀 여러 가지 논란도 됐었지만은 그 국민들 한 50% 정도에게 우리 코로나 지원금처럼 예. 그 한 달 통신요금 2만 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4,600억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8억을 써서 전체 1,000만 시민들이 뭐 1년 내내 어떤 좀 데이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들을 예. 생각하면 어떤 뭐 비용 효율성은 좀 명확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예. 그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것들은 소위 이제 와이파이 6라는 소위 이제 와이파이도 뭐 5G, 4G 이런 것처럼 예. 기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이제 아. 와이파이 기술을 도입을 세계 최초로 하는 셈인데요. 예, 예. 이런 과정에서 통신 속도나 접속자 문제, 예. 또 보안 관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상향이 되고, 예, 예. 뭐 그동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와이파이가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뭐 각 예. 자치구 또 여러 기관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접속자라고 하는 SSID도 다 다르고 예, 예. 또 통합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 와이파이 통합 관리 센터를 좀 구축을 해서 예. 전체적인 SSID도 서울이라는 아이디로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예. 관리 부실로 돼 있었던 기존의 설치 와이파이까지도 예. 그 통합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수준을 좀 예. 획기적으로 높여볼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이원목 스마트 도시 정책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까치온과 관련해 서울시와 통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이 나뉘면서 양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과기정통부에도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과기정통부의 설명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